지난번에 금융공기업 입사를 위한 필기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사와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처럼 제가 했던 시사 스터디와 논술 스터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린 뒤 Q&A 형식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사 스터디는 스터디원 6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제자 A는 자신이 원하는 시사 주제에 대해 배경, 현황, 문제, 토의 쟁점 순으로 발제문을 작성합니다. 이 발제문은 반드시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합니다. 발제자를 제외한 스터디원 B, C, D, E, F는 발제문을 읽고 자료를 조사해 각자 한 페이지 이내로 개인 글을 작성합니다. 모든 스터디원은 발제문과 개인 글을 읽은 상태로 스터디에 참여합니다. 발제자 A는 본인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PT 면접을 응시하듯이 발제하고 그 이후에 토의를 주관합니다. 모든 스터디원은 발제문과 개인글을 바탕으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토의에 참여합니다. 발제자 A는 스터디원 B, C, D, E, F의 개인글과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문을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합니다. 모든 스터디원이 돌아가면서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매달 6개에서 8개의 주제에 대해 발제문과 최종 정리문이 한 페이지씩 나오게 됩니다. 이는 1에서 6월 총 6개월간 진행되며 대략 40개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쌓입니다. 다음으로 논술 스터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금융논술이다를 주교재로 삼고 유사 주제를 다루는 단원을 묶어서 분류합니다. 이것으로 20개가 넘는 주제를 대략 6개에서 8개 정도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진도에 맞춰 각 회차별로 한 사람씩 논술 문제를 발제합니다. 이때 발제자 A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지식을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을지 참고 자료를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문은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됩니다. 이로써 발제자 외에 스터디1, B, C, D는 논술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즉, 대주제와 참고 자료만 읽은 상태에서 스터디에 참여합니다. 스터디 시간에 발제자가 문제를 공개하고 50분 내로 완결된 글을 작성합니다. 이후엔 상호 첨삭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만약 먼저 설명드린 시사 스터디를 충분히 했다면 굳이 이것이 금융논술이다와 같은 교재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참고 자료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으니 그 외의 과정만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논술문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설득력을 높일 만한 사례나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꾸준하게 다양한 시사를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신문 스크랩 같은 따분한 방법은 최대한 배제합시다. 예컨대 여러분이 완전히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평소에 알고 있던 혹은 흥미롭게 봐서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할 겁니다. 즉 우리는 시사도 재밌게 공부해야 머리에 많은 내용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시사를 재밌게 공부합시다. 슈카월드, 비디오머그, 엠빅, 지식한입 등을 구독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2배속으로 재밌게 시청하면 됩니다. 이후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대로 흥미에 따라 잡다하게 쌓은 지식이 논술에서 빛을 발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정리된 글을 보고 싶다면 뉴스레터를 활용합시다. 시간이 없는 취준생에게 이메일로 시사를 정리해주는 뉴스레터만큼 좋은 채널이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데일리바이트, 뉴닉, 호박너구리, 커피팟, 순살브리핑입니다. 이 순서는 뉴스레터의 품질이 좋고 나쁨이 아니고 금융공기업 준비생이 논술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은 순서라고 생각해주세요. 데일리바이트는 모든 시사를 다루면서도 중간중간 깊게 다루는 내용이 있어 단연 돋보입니다. 뉴닉은 아주 넓은 주제의 시사를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시사 공부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호박 너구리는 산업별 분석을 쉽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커피팟은 민간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살 브리핑은 외국의 자본시장 뉴스를 요약해 전달해줍니다. 투자자로서 보면 더 유익한 뉴스레터이긴 하지만 자본시장 유관 주제를 다룰 때 도움이 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본시장 포커스, 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를 추천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기관이 어딘지에 따라 읽어야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과 가까이 일하고 싶다면 자본시장 포커스를 추천합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평가, 여신 업무가 주된 기관에 가고 싶다면 금융브리프를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KDI 나라경제, 한국은행 보고서 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걸로 충분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사 공부만 하다 보면 5월부터 논술에 대한 압박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A매치 정규 스터디 외에 경제학회를 통해 금융 논술 스터디를 꾸려 4에서 5월 동안 총 6번의 금융 논술문을 작성해봤습니다. 이때 느꼈던 것은 평소에 얼마나 공식적인 언어로 글을 써왔는지에 따라서 논술 공부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다양한 학회를 거치면서 한 장의 짧은 글부터 30장의 긴 글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 덕분에 시사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논술문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글을 쓰는 학회에 몸담았거나 과제로 제출했던 리포트의 평가가 좋은 편이었다면 논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글을 써본 경험이 부족하다면 미리 논술 스터디를 따로 꾸려서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논술문 작성 후 일정 시간 동안 서로의 글을 검토합니다. 이때 내 글로 가져가고 싶은 문체, 사례, 키워드 등을 좋았던 점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글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무엇이 추가되거나 삭제돼야 하는지 아쉬운 점을 꼽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어떤 논술문이 좋은 글인지 결론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자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나의 글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논술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융시장, 자본시장 유관 주제가 나올 수도, 기관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가 나올 수도, 일반적인 시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제시문 역시 줄글만 주어질 수도, 그래프와 표가 함께 주어질 수도, 자료 없이 문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만큼 스터디를 통해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금융공기업 준비에 필요한 시사와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 감을 조금 잡으셨나요? 필기 공부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해설지와 맞춰보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것이 체감됩니다. 이에 반해 논술 공부는 그 성과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좋은 글을 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금융공기업 서류 작성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